흰 셔츠를 입은 남성이 붙들려 나옵니다. 형사들은 남성에게 수갑을 채우고 승용차에 태우는데요. 대낮에 형사들에게 잡힌 이 남성, 조금 전까지 바로 뒤에 있는 숙박시설 안에 있었습니다. 경찰이 성매매 현장을 덮쳐서 붙잡은 건데요. 이 남성의 나이는 40대로 확인됐습니다. 성매매 상대는 13살의 여중생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성매수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는데요. 바로 남성의 직업이었습니다. 13살 여중생과 성매매를 한 40대 남성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어제 오늘 가장 많이 본 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40대 남성이 아무래도 중학교 1학년생일 것 같은데 성매매를 했습니다. 저도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16일 저녁 7시 무렵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흰 셔츠를 입은 남성이 모텔에서 경찰에게 붙들려 나가는데요. 뒤로 보이는 이 모텔에서 10대 미성년 여중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겁니다. 이 남성 40대였고요. 채팅 앱을 통해서 성매매를 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32살 포주도 함께 붙잡았습니다. 자, 40대가 10대를 상대로. 자, 그런데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이 남성의 정체였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공무원이었습니다. 예, 백 변호사님. 근데 그냥 공무원도 아니고요. 교육청 공무원이었습니다. 일단 이 40대 남성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북교육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으로 밝혀졌는데 출장을 가서 퇴근 시간 전에 저렇게 모텔에 가서 저렇게 성매매를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일단 이런 과정에서 검거가 되면 이제 본인의 직업이 알려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말 안 합니다, 처음에는. 근데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은 다 확인이 되는 걸. 그렇죠. 그래서 결국 경찰이 인선사항을 다시 계속 캐물으니까 사실 저 교육청 공무원입니다라고 실토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니 그냥 공무원, 그러니까 뭐 공무원이든 뭐 무직이든 성매매를 하는 건 무조건 나쁘죠. 자, 그런데 공무원, 그 중에서도 교육청 공무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중생, 이 학생이 소속돼 있는 그 학교를 관할하는 그 교육청의 공무원이, 예? 물론 이제 많은 공무원분들이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인 분들이 대다수죠. 그런데 일단은 공무원이 일과 시간에, 뭐 자관 출장을 가더라도 일과 시간 아니겠습니까? 일과 시간에 나와서 개인 사무를 본다. 그것이 일단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개인 사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매매였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성매매도 안 되지만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공무원이 교육공무원이더라. 이거는요, 파면 팔수록 점입 가경인데, 글쎄요, 이게 오늘 뭐 진짜 사건이 너무 좀 이게 충격적이네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자, 과연 이 기자 처음일까요? 처음이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남성 성매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이번에 사용했던 채팅 앱을 사용해서 이전에도 성매수를 했던 전력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경찰이 잡혔을 때 아주 뻔뻔한 변명을 했는데요. 13살 중학생과 자신이 사귀는 사이다. 이렇게 발뺌을 한 겁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나오는 변명이죠.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출장을 신청해놓고 교육청에는 모텔에 가서 그 짓을 했던 겁니다. 아까 그 검거돼서 경찰에 끌려 나온 영상 있잖아요. CCTV 영상.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저 영상이 촬영된 시간이 오후 5시 40분입니다. 세상에 저녁도 아니고 퇴근 시간 전이죠. 퇴근 시간 전에.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예? 자, 검거 직후에는 또 사흘간 또 교육청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휴가를 냈대요. 야, 아니 교수님, 처음에는 걸리니까 저 얘랑 사귀는 사이예요. 딱 조회해 보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미성년자인지 몰라. 그게 이제 통상 그 범죄자들이 보면은 우발적이었다, 심신미약이었다, 기억이 안 난다. 이게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쓰는 것이고요.
이 매매충과 연관돼 가지고 미성년자 대상으로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둘이는 사귀는 사이다. 두 번째,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뭐 이제 상투적이기 때문에 경찰들도 그 얘기를 갖다 들으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왜냐하면 이 경찰관들이 봤을 때 13살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이 미성년자도 아니다라고 이 얘기를 갖다 하는 것 자체가 그 별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미성년자인 걸 알고 그렇게 하는데, 글쎄요, 이 사람도 뭐 사실은 경찰에 의해서 적발됐을 때 그야말로 가슴이 쿵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본인이 변명을 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모든 얘기를 다 하는 것인데 뭐 아주 상투적인 그런 표현으로 저는 봅니다. 예. 니까무라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딱 그 말씀하십니다. 사건 반장 보면서 난 참 잘 살고 있구나라는 걸 느낀다고 항상. 예. 아니 그런데 양 변호사님, 이 공무원, 이 교육청 공무원 가만둬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당연히. 아까 뭐 사흘간 휴가를 냈다라고 하는데 현행범 체포돼서 본인 생각이란 사흘 정도면 뭐 사건을 좀 무마할 수 있으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구속돼서 못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교육청에서도 이 사실 인지해서 바로 직위 해제를 했습니다. 출근할 직위 해제요? 예, 이거 뭐냐면 이제 일단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겁니다.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수사가 확정이 되고 재판까지 확정이 되고 나면 징계는 그 수준에 따라서 거기 맞춰서 하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집행유예 이상으로 공무원이 만약에 이런 범죄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예. 공무원 신분을 영원히 잃게 됩니다. 파면. 네, 퇴직이죠. 강제 퇴직됩니다. 그러면 연금 같은 거는 연금은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는 절반은 본인이 내고 절반은 국가에서 내거든요. 본인이 낸 건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백 변호사님, 네. 이 13살짜리 중학교 1학년생을 끌고 다니는 그 배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3세 미성년자가 본인이 자발적으로 연결을 해서 이 교육청 사입자 남성을 만난 게 아니고요. 호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아이뿐만 아니고 14세, 15세 미성년자 2명을 더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성매매를 알선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이 성매매할 아이들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면서 온라인에 글을 올려서 미성년자 아이들을 이렇게 확보한 다음에 그리고 채팅 앱으로 성매수할 남성들을 모집을 합니다. 뭐 글을 지우면은 일단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고 하고요. 심지어 남성들이 이제 성매매를 할 저렇게 아까 모텔 같은 방을 잡으면 미성년자들을 본인이 직접 자동차로 성매매할 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뭐 그런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합니다. 정말 파렴치한 범이죠. 예. 이자들 처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처벌 받아야 하죠. 그리고 이 포주라는 사람의 휴대전화를 분석을 해서 지금 6개월치를 포렌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나머지 성매수남들도 찾아내겠다라는 겁니다. 처벌도 처벌대로 해야 되고요. 13살, 14살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 저는 이거 질병이라고 봅니다. 처벌하고 치료도 받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예.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직위 해제여서 이 불안하다 그러시는데 걱정 마십시오. 파면 될 겁니다.